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병렬 운전과 그 다음에 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아니죠. 자,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변압기를 잘 구동하고 있는데 이제 용량이 딸렸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즉 변압기 이렇게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로 잘 사용하고 있다가 변압기에 근데 용량이 좀 도저히 딸려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 이게 뭐 한 10kg짜리 변압기가 하나 있는데 이 10kg짜리 변압기를 잘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10kVA.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는 거죠. 근데 부하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변압기의 용량이 딸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변압기를 통째로 그냥 바꿔버린다. 아니면은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변압기를 병렬로 하나 운전하게 된다. 병렬로 운전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쭉 전선을 따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결선하고 이렇게 병렬로 운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또 10kVA짜리를 달았다. 뭐 혹은 5kVA짜리를 달았다라고 하게 되면 용량은 20kg 혹은 15kg 이렇게 딱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쓸 수 있는 방식이고 변압기를 통째로 바꾸는 것보다는 비용을 좀 적게 쓸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부하를 조금 적게 쓸 때는 한 대로 운전하다가 부하를 많이 쓸 때로 두 대로 운전하게 되면은 이용률 면에서 높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효율을 되게 좋게 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 이 변압기를 병렬 운전해야 되는데 이때 지켜야 할 게 뭐가 있느냐? 변압기의 병렬 운전할 때 운전 조건이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운전 조건.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될까요?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극성. 극성은 무슨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요.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고 하는 게 맞아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이쪽도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만약에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그럼 병렬 운전이 원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권수비가 같아야 됩니다. 이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있는 변압기가 2대 1짜리라면 여기 있는 것도 2대 1짜리여야 되겠죠. 즉 권수비 혹은 전압비가 같아야 됩니다. 그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의 반비례.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용량의 반비례. 용량이 클수록 임피던스가 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두 변압기가 부하 분담을 할 때 제대로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뭐 리액턴스 이런 얘기도 쫙 있게 되는데 근데 달라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달라도 돼요. 두 개의 변압기가 달라도 되는 거 뭐가 달라도 될까요? 달라도 되는 것은 용량은 달라도 됩니다. 즉 이게 10kg인데 이게 5kg다. 관계없어요. 전류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전류가 다르다는 게 곧 용량이 다르다는 얘기죠. 전압만 같으면 됩니다. 아셨죠? 전압만 같으면 됩니다. 용량, 전류 이런 거는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삼상을 결선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삼상은 어떻게 결선이 되느냐?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단상 변압기를 우리가 3개 묶어놓게 되면 그걸 삼상 변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두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대가 있을 때, 자, 여기도 변압기 이제 한 대, 이렇게가 한 대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대, 그 다음에 이렇게가 세 대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맨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하나씩 빼서, 자,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무슨 형태가 될까요? 마치 우리가 알파벳 Y자 모양으로 되겠죠. 꼭지점이 하나 묶여버리니까요. 자, 2차 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묶게 되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빼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앞에 y 그 다음에 y 결선이 됩니다. y 결선. 다른 결선도 있나요? 있죠. 자, 똑같이 여기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있을 때 내 코일의 뒤쪽이 두 번째 코일의 머리로, 두 번째 코일의 뒤쪽이 세 번째 코일의 머리로, 세 번째 코일의 머리가 첫 번째 코일의 꼬리가 머리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선을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둘, 여기서 이제 셋 빼게 되고, 다시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빼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접속됐다고 하게 되면은 이 모양은 마치 삼각형 모양이 같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델타 결선. 이 장단점은 뭘까요? Y 결선의 가장 큰 장점. 여기 중성점이 있다는 거죠. 중성점이 있다는 것을 중성점을 우리가 접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2차 측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델타 결선에서의 장점은요. 여기서 3고조파가 만들었을 때 3고조파가 바로 이 안에서 이렇게 델타 결선이잖아요. 3고조파가 이 안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선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책 보게 될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 권선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므로 절연이 되기 쉽다. 그 다음에 단점은 제3고조파를 주로 하는 고조파 충전 전류가 흘러 통신선에 장애를 준다. 제3차 권선을 감고 YY 델타의 3권선 변압기를 만들어 송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델타 결선은 단상 변압기 3대 중에 한 대의 고장이 생겨도 나머지 2대를 V결선하여 송전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할게요. 자, 3고조파 전류는 권선 안에서만 순환되므로 고조파 전압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신장애 염려 없다.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다. 이거는 단점이죠. 마지막에 30kV 이하 배전용 변압기에 쓰이고 100kV 이상 되는 계통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다. 조금 낮은 계통에서만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를 델타, 여기는 지금 YY로 했고 1차측, 2차측 여기는 지금 델타로 했는데 1차를 델타로 하고 2차를 Y로 하고 1차를 Y로 하고 2차를 델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델타하고서 Y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승압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Y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1차측과 2차측에 3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델타 Y는 주로 전압을 높일 때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Y 델타는 주로 이렇게 낮출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V결선. 자, 이제 V결선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잘 행복하게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번 보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큰일이네. 변압기 원래 3대였었는데 한 대가 이제 고장나게 됐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이제 전기 그냥 끊어버릴까요? 쓰지 말까요? 그냥 오늘 그냥 그만할까요? 그게 아니라 자, 나머지 요 멀쩡한 놈들 2대 가지고 이거 막 한 대가 고장났어요. 나머지 멀쩡한 놈 2대 가지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앞뒤를 연결해 가지고 하면은 요렇게 예를 들어 A상, 그 다음에 이쪽이 B상, 이쪽이 C상이게 되면은 자, 여기로 이제 A 다시, 이쪽이 B 다시, 자, 이쪽이 C 다시로 이렇게 전력을 임시로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결선의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알파벳 V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A, 그 다음에 이쪽이 B, 자, 이쪽이 이렇게 C 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원래는 델타 결선 해야 되는데 자, 이 중에 한 대가 고장났을 때 임시 방편으로 2대를 쓸 수 있다. 이 결선 방법을 우리가 알파벳 V와 같다고 해서 V 결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V결선은 임시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단점만 있느냐? 장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대용으로 갑자기 좀 쓸 수 있는 거죠. 원래 델타 결선을 한번 볼게요. 델타 결선은 변압기 몇 대가 하는 겁니까? 변압기 원래는 3대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이 V결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압기 몇 대가 하는 거예요? 원래 변압기 2대가 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그러니까 한 대의 용량은 얼마큼이냐면은 만약에 한 대의 용량이 여기서 만약에 100kg라고 하게 되면은 델타 결선은 세 대니까 100 해서 한 대의 용량이 100이었을 때 세 대의 용량은 300만큼 부동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V결선이 되었을 때는요, 한 대의 용량을 100%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변압기 용량 한 대의 이용을 86.6%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6.6만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변압기의 이용률은 V결선할 때 0.866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86.6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이거는 173.2 정도 되고, 자, 이때 출력의 비율은 300분의 173.2 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출력비라고 하게 되고 0.577, 약 57.7%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V결선에서는 이용률이 0.866, 그 다음에 출력비가 0.577이 되게 되는 거고, 여기 가만히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변압기 원래 델타 결선할 때 한 대의 용량에 얼만큼 루트 3배가 출력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델타 결선할 때 한 대의 변압기 용량에다가 루트 3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V 결선했을 때 나오는 총 출력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뒤에 문제에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상수 변환, 우리가 3상을 6상으로 변환하는 환상 결선, 이중 Y 결선, 이중 델타 결선, 포크 결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이제 결선법을 바꾸는 것 중에서 3상이라고 하는 것을 2상으로 바꾸는 결선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T 결선, 우드브리치 결선, 메이어 결선 이런 것들도 있게 되고, 다음에 스코트 결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 영어로 SCOTT 스코트 결선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하도록 하죠. 자, 문제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의 변압기 극성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 우리나라는 감극성의 표준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2번. 1차와 2차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이면 감극성이다. 아니에요. 반대면 가극성이에요. 1번 잘못된 겁니다. 2번.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1번 극성이 일치할 것 맞아요. 2번 출력이 같아야 돼요. 출력 달라도 상관없어요. 용량 달라도 상관없다고요. 용량 달라도 전류와 그 다음에 용량 이런 거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1번, 3번, 4번만 같으면 돼요. 3번.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 시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여기에서는 델타 혹은 Y의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홀수면은 안 되고 짝수면 가능하게 됩니다. 자, 1번은 델타 Y 짝수죠. 델타의 개수 짝수죠. 2번은 델타와 델타가 3개죠. 홀수죠. 2번 안 됩니다. 4번. 수전단 발전소용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삼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 자, 이거 장단점을 서로 갖췄네요. 그렇죠?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Y가 해당되고요. 삼고조파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Y 델타가 됩니다. 5번. 변압기를 델타 Y로 결선할 때 1, 2차 사이의 위상차는 델타 Y 혹은 Y 델타는 30도만큼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6번. 다음 그림은 단상 변압기 결선도이다. 1, 2차는 어떤 결선도인가? 1차를 보게 되면은 이거 앞에 코일이 뒤에 머리, 앞에 코일이 뒤에 머리 이렇게 가게 됐고, 자, 2차를 보게 되면은 한쪽에서 꼭지점에서 다 만나게 됐으니까 이거는 1차는 델타 결선이고요. 2차는 Y 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7번. 변압기의 Y결선 시 N선의 호칭은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저쪽에 오게 되는 거 우리가 중성선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여기 오는 거 결선했을 때 가운데 오는 거 이거를 N선, 중성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 변압기의 결선에서 삼고조파를 발생시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삼상결선은, 이게 삼상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가 들어가 있으면 삼상결선에서 삼고조파가 발생을 안 해요. 델타가 아니라 그냥 델타가 없는 경우죠. Y만 있는 경우. 1번이죠. 9번.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의 삼상 결선 방식은 무엇인가? 델타에서 Y로 가는 것이 전압을 올리는 방식이다. 10번. 변압기를 델타 Y 결선에 대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차 선간전압 및 2차 선간전압의 위상차는 60도이다? 아니죠. 60도가 아니야. 몇 도? 몇 도? 30도.
11번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삼상 전원에서 이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적합한 결선은 1번 스코트 결선. 12번 변압기의 결선 방식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어쨌든 델타 하다가 한 대 고장나면은 우리가 V로 가능하다. 맞죠? 2번 YY 접지할 수 있다. 맞죠? 3번 YY 결선에서 중성점에 접지하면 5고조파의 전류가 흘러 통선해. 5고조파가 아니라 3고조파입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13번 20kVA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VV 결선하고 여기에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삼상 부하 용량은 얼만큼이 되는가? 여기 지금 변압기가 20kV라고 했죠. 20kVA. 자, 여기 이거를 V 결선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그러면 얼마? 루트 3을 곱한 것. 1.732를 곱한 것. 40이 조금 안 되겠네요. 그렇죠? 34.6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력은요. 14번 변압기 V 결선으로 특징이 틀린 것은 고장시 응급처치 1번 맞고요. 2번 2대로 330응급력 맞죠. 3번에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 썰할 수도 있습니다. 4번에 V 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시 출력과 같다. 아이 출력이 어떻게 같아요? 거의 반밖에 안 되죠. 그렇죠? 다르죠. 4번. 자, 15번. 한 대의 출력이 100kVA인 단상 변압기 2대로 V 결선에서 삼상 전력을 공급할 때 최대 얼마큼 할 수 있게 되는가? 지금 100 할 수 있다고 했죠. 한 상에.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루트 3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100 루트 3만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16번. 출력 PkVA의 단상 변압기 전원 2대를 V 결선할 때 삼상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용량이 P죠. 이때 삼상 출력은 루트 3을 곱한 것과 같죠. 즉 루트 3 P가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죠. 17번. V 결선을 이용한 변압기의 결선은 델타 결선 한 대에 비해서 출력비가 몇 %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출력비 다시 한번. 자, 이용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요. 얼마요? 0.866, 86.6%. 출력비라고 하게 되면은 출력비는 얼마입니까? 0.577, 57.7%가 됩니다. 지금은 출력비니까 1번이 답이죠. 18번 2대의 변압기로 V 결선에서 삼상 변압하는 경우 이용률은 86.6%. 19번 용량 PkVA 동일 전격의 단상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은 자, 원래 한 대 용량이 P예요. 그럼 곱하기 루트 3 했을 때 2대 이용하게 되면 루트 3 P잖아요. 근데 지금 4대래요. 그러니까 두 쌍이 더 있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두 쌍 더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2 루트 3의 P만큼 출력할 수 있게 되죠. 20번 삼상 전원에서 이상 전력을 얻기 위한 변압기의 결선은 삼상에서 이상 전원을 얻고 싶다. 스코트 결선, 즉 T 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은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할 수 있다. 크게 한번 3번 외쳐보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뵐게요. 자, 물 한잔하고 이렇게 어깨 한번 쫙 펴시고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